오늘은 4학년 수학 3단원 6번째 시간입니다. 3단원을 배우는 5시간 동안 열심히 배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3단원 동안도 최선을 다해서 배워보도록 합시다. 오늘의 수업 순서도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을 복습하고 오늘의 새로운 개념을 배우고 새로운 개념을 잘 배웠는지 연습하는 시간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을 복습하기 위해서 익힘책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익힘책 과제는 46쪽과 47쪽이었습니다. 해결해오지 못한 친구들은 답을 확인하기 전에 스스로 꼭 문제를 풀어본 후에 정답을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준비가 되었으면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어림한 나눗셈의 몫으로 가장 적절한 것에 동그라미 표하세요. 121 나누기 19라는 값이 있었는데요. 121은 어림을 하면 120, 19는 20이 가장 어림하기 좋은 숫자일 겁니다. 그래서 120과 20으로 어림을 해보면 어림한 나눗셈의 몫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6이 될 것입니다. 2번 문제입니다.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각각의 문제에 몫과 그리고 그 곱한 수, 나머지를 차례대로 구하는 문제였는데요. 92는 23이 몇 번 들어갈까요? 네, 4번 정도 들어가지 않을까 싶네요. 2, 4, 8, 그 다음엔 2, 5, 10이니까 4를 넣어보면 4, 3, 12, 4, 2, 8, 9, 90이네요. 그래서 나머지는 0이 됩니다. 두 번째 문제는 68 나누기 16이었는데요. 70과 20으로 어림해보면 3번 또는 4번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헷갈리는 경우에는 먼저 계산을 해보고 해도 되는데요. 3을 먼저 해보면 3, 6, 18, 48, 48이 들어가면 너무 숫자가 많이 남기 때문에 4를 넣어야 할 것 같습니다. 4, 6에 24에 6 빼주면 4. 그래서 적절한 수들이 나왔죠. 그래서 몫은 4, 나머지는 4인 문제가 되었습니다. 4로 풀이가 되었습니다. 140 나누기 25의 경우에는 150과 25 또는 20으로 어림을 해볼 수 있을 텐데요. 5나 6이 가까운 숫자가 되겠네요. 이번에도 5부터 먼저 어림을 해보면 5, 25에 125가 나옵니다. 140에서 25를 빼면 15라는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5로 몫을 써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도 채워주면 이렇게 완성이 되겠지요. 3번 문제는 2번과 거의 유사한 문제인데요. 85 나누기 17, 80과 20 정도로 봤을 때 4 정도의 값을 가지게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닐 수도 있으니까 확인을 해보아야 하겠지요. 17에 4를 곱했을 때 4, 7에 28, 68이네요. 85에서 68을 뺐을 때 17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늘려주면 85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 문제는 몫이 5, 나머지가 0입니다. 177 나누기 26의 경우는 8 정도, 28에 16 정도가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확인을 해보면 68에 48, 28에 16, 20 너무 큰 수가 나오네요. 그러면
7로 다시 한번 어림을 해보면 6, 7에 42, 2, 7에 14, 182. 여전히 너무 큽니다. 하지만 한 번만 줄여주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6, 6에 36, 6, 2, 12, 15, 1, 2. 21이 나왔는데요. 21은 나누어 주는 수보다 작기 때문에 이 식은 성립합니다. 그래서 몫은 6, 나머지는 21이 됩니다.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 이렇게 여러 단계를 거쳤지만 어림하는 단계를 여러 번 거쳐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운이 좋게 또는 나만의 방법으로 한 번에 찾아낼 수 있는 것도 좋지요. 4번 문제입니다. 4번 문제는 나머지가 더 큰 식의 기호를 써보세요 라는 문제입니다. 나머지가 더 큰 걸 찾기 위해서는 먼저 나눗셈식을 계산해 보아야 하는데요. 96 나누기 14는 5나 6의 값을 갖게 될 것 같습니다. 6을 넣어주면 6, 4, 24에 84. 2를 빼주면 6 빼기 4는 2, 9 빼기 8은 1이 됩니다. 그래서 기억식의 나머지는 12가 되지요. 121 나누기 23의 경우는 5 정도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5, 3, 15, 5, 20, 11 해주고 빼주면 6이란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기억과 니은 중에서 나머지가 더 큰 식은 기억입니다. 5번 문제입니다. 연필 118자루를 한 상자에 12자루씩 포장하려고 합니다. 몇 상자까지 포장할 수 있을까요? 118 나누기 12의 몫을 구하는 문제인데요. 118을 12로 나누는 경우에 12가 118 안에 몇 번 들어갈지 곰곰이 생각해 보면 11을 10배 한 숫자가 120입니다. 118은 120의 근처이기 때문에 큰 수부터 먼저 계산을 해보면 9 정도가 들어갈 수 있겠네요. 9를 곱해주면 9, 2, 18 해서 108. 계산을 해도 될 것 같은 숫자가 나왔네요. 그래서 빼주면 10. 이건 성립을 하지요. 그래서 식은 118 나누기 12이고요. 9가 몫이고 10이 나머지. 그래서 답은 9상자입니다. 6번 문제입니다. 144 나누기 23을 오른쪽과 같이 어림에 계산하였습니다. 잘못 계산한 곳을 찾아 이유를 쓰고 바르게 계산해 보세요. 지금 옆의 식을 살펴보면 144 나누기 23을 140 나누기 20으로 어림했습니다. 그리고 7을 넣었는데요. 아랫부분에 161이나 되었네요. 이런 경우는 빼줄 수가 없기 때문에 문제를 바꾸어 풀 필요가 있습니다. 이유 부분을 완성해 보면 23 곱하기 7은 161이 되어서 나누어지는 수인 144보다 크므로 7을 6으로 고쳐야 합니다. 그래서 바르게 계산을 해보면요. 144 나누기 23을 6을 넣어서 해주게 되죠. 23 곱하기 6은 138이고요. 138을 써서 빼주면 6이 됩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계산하면 이런 모양이 되겠지요.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몇십 몇으로 나누기를 통해서 오늘은 본격적으로 세 자릿수를 두 자릿수로 나누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것을 응용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배운 것들을 잘 복습해 왔다면 어렵지 않게 익힐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전에 배운 것들을 잘 떠올려 보면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과서 72쪽입니다. 알뜰 장터에서 사탕을 나눠주려고 사탕 775개를 한 봉지에 25개씩 담았습니다. 사탕을 몇 봉지 만들 수 있는지 알아봅시다. 여기서 포인트는 775개랑 25개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지난 시간과 비슷하게 몇십 봉지씩 만들 수 있는지를 어림해 보는 과정을 가지게 됩니다. 25개씩 10봉지를 담으면 사탕을 250개 담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는 사탕은 525개가 되지요. 20봉지를 담으면 500이 되겠지요. 그래서 775에서 500을 빼주면 275가 됩니다. 30봉지를 담는 경우는 25 곱하기 30이 됩니다. 25 곱하기 30은 750이 되고요. 775에서 750을 빼주면 25가 남게 됩니다. 이렇게까지 완성하고 나면 이제 나머지 부분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알 수 있겠지요. 이 남는 사탕을 한 봉지에 25개씩 담았습니다. 남는 사탕을 담은 봉지는 몇 봉지일까요? 지금 마지막에 30봉지를 담고 나서 남은 게 25개였어요. 이 남은 것을 한 봉지에 25개씩 담았습니다. 그러면 몇 봉지가 될까요? 네, 맞습니다. 한 봉지가 되겠지요. 결국 앞에 표와 지금 문제를 통해서 사탕이 모두 몇 봉지가 되는지 계산해 보면 30봉지와 한 봉지를 더해서 31봉지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0 단위를 먼저 묶어준 다음 남는 부분을 다시 묶어주는 과정을 통해서 말이지요. 이를 식으로 나타낸 것을 먼저 본 후에 다시 스스로 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지금 여기 첫 단계는 25개씩 몇십 묶음을 해보는 단계입니다. 표에서 보았던 단계이지요. 그래서 표에서는 10봉지, 20봉지, 30봉지로 키워가 봤습니다. 그 결과 30봉지였을 때 750개의 사탕을 담을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지요. 그래서 3을 써주고 750을 적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25개의 사탕이 남았습니다. 25개의 사탕을 25개씩 몇 봉지로 만들 수 있나 생각을 해보니까 한 봉지였습니다. 그래서 25를 적어주었지요. 한 봉지는 여기다 적고요. 그래서 남은 사탕은 하나도 없게 되고요. 결국 몫은 31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검산식대로 계산 결과가 맞는지 확인해 보면 나누어 주는 수 곱하기 몫 더하기 나머지는 얼마였냐 확인을 해보면 25 곱하기 31 5, 2, 15, 3, 2, 6, 7, 775 이 값이 처음 나누어지는 수와 동일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775 나누기 25를 계산하는 방법을 공책이나 또는 교과서의 빈 공간에 따라서 써보면서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쓰여져 있는 것을 눈으로 보고 이해가 돼 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써보는 게 중요한데요. 먼저 첫 번째 단계로 나눗셈을 세로셈으로 써주세요. 자릿수와 자릿수 사이는 조금 띄워서 써주는 것이 계산할 때 편리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단계는 775에 25가 몇십 번 들어갈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20과 800으로) 했을 때 4 정도의 값인데요. 4를 하면 8로 넘어가기 때문에 2, 4, 8이기 때문에 3 정도가 적당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해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25 곱하기 3은 75가 되기 때문에 3을 써주고 750을 적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남은 숫자를 빼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만나는 숫자는 25가 되는데요. 25에 25는 한 번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25를 써주고 나머지를 적어줍니다. 이번 경우엔 나머지가 없지만 식 아래에는 0을 적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775 나누기 25를 이렇게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774 나누기 18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774 나누기 18의 몫이 몇십이 되는지 구해보세요. 이때 남는 수는 얼마인가요? 라는 문제와 함께 옆에 힌트가 조금 나와 있는데요. 30묶음일 때는 540, 40묶음일 때는 720, 50묶음일 때는 900이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결과이자 넘어가지 않는 수를 찾아보면 40묶음인 걸 알 수 있었습니다. 40묶음일 때 남는 수가 얼마인지 확인해 보면 774 빼기 720을 통해 알 수 있죠. 774 빼기 720은 54가 됩니다. 남는 수를 18로 나누라 54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54를 18로 나누어 보면 18이 한 묶음일 때는 18, 18이 두 묶음일 때는 36, 18이 세 묶음일 때는 54입니다. 그래서 54 나누기 18은 3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 계산한 몇십과 남은 것을 계산한 3을 합해주면 774 나누기 18의 몫이 되는데요. 43이 됩니다. 이를 세로셈식으로 해결하면서 빈칸에 알맞은 숫자를 넣어보면요. 첫 번째 단계는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774 안에 18씩 몇십 묶음이 들어갑니까? 라는 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8개씩 40묶음을 했을 때 774에서 빼줄 수 있는 720이라는 값이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었지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774에서 720을 뺀 나머지는 54가 됩니다. 이 54개를 나누어 주기 위해서 우리는 몇 묶음이 필요한가 다시 계산을 해야 하지요. 그래서 18씩 3묶음이 54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나온 이 54의 값은 774에서 720을 뺀 값이지요. 그리고 가장 아래에 있는 이 값은 18의 세묶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이 단계가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반복해서 연습하다 보면 조금 익숙해질 것입니다. 계산한 결과가 맞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나눠주는 수 곱하기 목 더하기 나머지 값 나누어지는 수가 되는지 확인해 보면 됩니다. 18 곱하기 43을 해결해 보면 774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산 결과가 맞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지요. 774 나누기 18을 다시 한번 스스로 쓰면서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74 나누기 18 18에서 3덩어리 정도라고 생각하고 풀어보시면 38에 24, 54로 너무 작은 숫자인 것 같다 하면 또 늘려보시면 좋죠? 48에 32, 72가 나오네요. 그러면 40묶음에 가깝겠구나 해서 4를 적어줍니다. 그래서 7, 2, 0 7에서 2 빼면 5, 54를 써주게 되죠. 18이 54가 되기 위해서 몇 묶음이 필요한가 보면 우리 아까 찾아본 결과가 여기 있네요. 그래서 3을 써주면 54. 그래서 나머지는 0이 됩니다. 이렇게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해서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분한 마음으로 풀어본다면 못 풀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교과서 71쪽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계산 실수가 없을 수 있도록 계산 단계마다 실수를 조심하면서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 주세요. 모두 해결이 끝났으면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20 나누기 36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20 나누기 36을 하기 위해서 36이 720에 몇 묶음이 들어가는지 생각해 봅시다. 36씩 한 묶음이었을 때는 36이지요. 36씩 두 묶음이었을 때는 72가 됩니다. 그 결과 72를 해결할 수 있었는데요. 720 나누기 36은 2. 그래서 720이 내려오고요. 0이 됩니다. 더 이상 나눌 숫자가 없기 때문에 몫에도 0을 붙여줍니다. 그래서 몫은 20이 됩니다. 638 나누기 58의 경우도 한번 생각해 보면 638에 58이 10묶음 정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계산을 해 주어 보면 580이 되겠죠. 여기서 빼주면 58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 번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 58을 쓰고 빼주면 몫은 11이 됩니다. 736 나누기 32를 해결해 보겠습니다. 32가 736 안에 몇십 개의 덩어리가 들어갈 수 있는가 생각을 해보면 20개 정도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계산을 해보면 640. 3개의 경우에는 3, 3은 9로 900이 넘어가기 때문에 2를 넣고 640 빼주면 그리고 나서 32가 96에 몇 개 들어갈 수 있는가 몇 묶음으로 해결을 할 수 있나 생각해 보면 3.
그래서 326, 33은 9로 736 나누기 32의 몫은 23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세 자릿수를 두 자릿수로 나누어 보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배운 것은 나누어지는 수를 나누어주는 수로 몇십 묶음부터 먼저 계산해 본 후에 남은 것을 다시 한번 계산하는 과정을 통해서 배워보았습니다. 순서대로 해야 하고 숫자가 커서 헷갈릴 수 있겠지만 차분하게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과제는 익힘책 48쪽과 49쪽입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